나도 문학 작가처럼 글 쓰고 싶어요 하고 생각하셨던 분 꽤 많을까요? 저도 한때는 작가님처럼 나도 글을 쓰고 싶다라는 굉장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열망들이 모여서 문학 작가처럼 쓰기라는 강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기만 그동안 써왔다면 일기만 써왔던 사람의 글과 문학을 쓰시는 분들의 글에는 뭔가 달라도 다른 요소들이 분명하게 존재해요. 그것들을 이번에 강의로 녹였고요.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기에 앞서 인트로에서는 문학과 비문학의 차이가 뭔지, 문학 작품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누군가가 이 강의를 들으면 좋을지에 대한 개량적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입니다. 문학 작가는 어떻게 글을 쓰는지, 그들만의 숨겨진 비법을 나누기 위해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인트로 강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 내용은 내가 정말 알고 싶던 글쓰기였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에게 가이드가 되고자 인트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문학 작가는 어떻게 쓰는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손은경입니다. 글을 매개로 창작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저는 이렇게 총 5권의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책부터 네 번째 책까지는 직장 다니던 1년 동안에 썼던 책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책은 그 다음 해 1년이 지나고 나서 쓴 책이고 5권의 에세이를 쓴 작가입니다. 하고 있는 활동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글쓰기 1대1 피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쓰기, 첫 책을 쓰려는 분들에게 책쓰기 A to Z 까지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멘토십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흥나라한 글방을 통해서 온라인 강의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고요. 또 기타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회사를 그만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겠다는 꿈이 아니라 읽을 수밖에 없는 글과 책을 쓰면 자연스럽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깨달음에 이르고, 그날부터는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겠다는 말을 안 하고 다닌 것 같아요. 사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지 않아도 지금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일들과 미쳐있는 일들을 매일매일 하면서 지내기 때문이고, 여하튼 글을 쓰는 사명은 이런 거예요. 독자가 읽을 수밖에 없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작가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인생의 모토입니다, 여러분. 저는 즐겁지 않으면 영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글쓰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강의를 통해서 작가님들 만나 뵙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즐거워야 됩니다. 저는 즐겁지 않으면 영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글 쓰는 시간, 그리고 저와 강의로 만나는 시간만큼은 정말 끝내주게 즐겁기를 제가 바라면서 또 활기찬 마음으로 강의를 할게요. 리추얼입니다. 저희 강의를 들으셨거나 글방에 와보셨던 작가님들께서는 아마 아실 테죠. 세상에서는 리추얼을 한다. 작가님으로서 정체성을 입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방에서는 애칭으로 작가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작가님들이 앞으로는 작가님이라는 애칭에 익숙해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에 내가 글을 쓰겠다는 사람, 결국엔 작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만 주변에서 소재들이 막 수면 위로 떠올라요. 글감이 떠오르고 이런 걸 또 써볼까 저런 걸 또 써볼까, 내가 작가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작가라고 불릴 예정입니다. 혹시나 글을 쓰지 않았거나 책을 쓰지 않았다고 작가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어색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글방에서 서로가 서로를 부르는 애칭이니까요. 문학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카테고리로는 반드시 문학 작가처럼 쓰는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문학이 뭘까요, 여러분?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문학이란 언어를 표현 매체로 하는 예술 및 그 작품이라고 말한답니다. 예시는 좀 이따가 들겠지만 소설, 시, 많은 것들이 있죠. 문학 작품이라고 불리는 것들. 평소에 우리가 읽는 자기계발서나 또 뭐 있을까요? 실용서와는 좀 다른 종류의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술이 가담되어 있고 실용보다는 비실용적이지만 우리가 읽었을 때 재미나 유희나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장르.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말 문학 작가가 되고 싶으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막 글을 쓰려고 하는데 내가 조금 이왕 쓰겠다는 거 잘 쓰고 싶다, 남들과는 조금 다른 글을 쓰고
싶다 하는 바람으로 글방에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문학 작가처럼 쓰는 글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지만 어떤 분에게 이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그동안 내가 일기글만 써봤는데 내 일기글이 굉장히 유치하고 어쩐지 좀 마음에 썩 안 들어. 그런 글을 써왔다면 이제 일기에서 에세이 글로 문학 작품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 도둠의 단계에서 이 강의를 만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차근차근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술 작품에 쓰이는 글쓰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기 쓸 때랑은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기 말고 조금 더 입체감 있고 조금 더 생생한 글, 독자에게 감동과 여운을 줄 수 있는 글을 쓰고 싶다면 이 강의가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학과 비문학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여러분. 혹시나 이 강의를 잘못 들으시거나 아니면 이 강의가 필요한데 내가 안 필요할 거라고 지레짐작해서 듣지 않으실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문학과 비문학을 설명하자면 일단 문학은 비실용적이고 비문학은 피실용적인 장르의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문학에는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습니다. 시, 소설, 희극, 에세이 따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의 특징은 스토리가 있고요. 독자에게 감정을 선사하고 상상하게 만든다는 글이라는 것. 반대로 이 실용적인 비문학 장르의 글쓰기는 실용서나 전문서, 논문, 일기 같은 게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 지식이나 정보, 사실, 논리, 방법 따위를 전달하는 글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왼쪽 편의 글, 이 강의를 들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고 내 글에 접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실용서나 논문, 전문서, 일기 따위를 그냥 쓰시려는 분들은 강의가 맞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강의를 별도로 카테고리해서 만들 계획이 있을 만큼 전혀 다른 결의 강의가 이어질 거기 때문입니다. 흔나라 글방에서는 작가님을 초대는 할 수 없지만 작가님이 쓰신 초청 도서를 통해서 그렇다면 작가는 어떻게 책을 읽고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의 시선을 가지고 낱낱이 보여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문학작가처럼에서도 그런 식으로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아, 이런 에세이는 이렇게 썼기 때문에 나의 글과 뭔가 달랐구나. 아, 이렇게 쓰는 이런 기법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같이 이 4권의 책을 통해서 볼 예정이고요.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설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또 뭐 있을까요? 그런 스토리가 가미된 이야기는 이번에 하지 않을 예정이고 이번 강의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기법,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우지 못해서 쓸 수 없었던 문학적인 기법에 대해서만 5개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스토리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시다면 다른 강의 준비한 건 5가지의 커리큘럼입니다. 첫 번째는 묘사 부분이에요. 묘사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사실은 우리는 그동안 굉장히 설명과 진술의 가미에서만 글을 써왔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었을 때 그걸 계속 내 입으로 화자로서만 전달하는 연습을 했는데 이제는 만약에 문학작가처럼 쓰고 싶다면 묘사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독자 머리에 이미지를 그리는 작업, 이런 것들을 해보는 훈련도 필요하고 고요. 두 번째는 감각적인 쓰기. 여러분들은 오감을 얼마나 활용해서 글을 써봤나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문학 작가들은 오감을 활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독자들도 같이 오감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런 재미있는 글쓰기도 배워볼 거고. 세 번째는 비유입니다. 비유 어렵지 않죠? 빗대어 쓰는 건데요. 비유는 어떻게 하는지 비유만 잘해도 글의 어떤 맛이 삽니다. 비유에 대한 얘기도 같이 좀 해봤으면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2개. 인칭 시점. 여러분들 1인칭, 2인칭, 3인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만 썼다면 우리가 1인칭 관찰사 시점 아니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도 글을 쓸 수 있다는 거를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시제. 시제는 사실 다른 거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작가님들이 많이 혼란해 하시면서 글을 쓰는데 그것에 대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문학작가처럼이라고 5개의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작가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와, 너 문장에 뭐 좀 했나 보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강의를 재미있게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강의 말미에는 항상 미션이 주어집니다. 이건 하나의 예시인데 강의를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써보고 적용해 봐야 된다. 작가답게 쓰실 준비 됐나요? 도대체 문학작품과 내가 썼던 글의 다른 점은 뭐였는지 확실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다른 점이 있고 그것은 배우지 않고 내가 학습하고 훈련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분야, 그것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